오늘은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또는 소위 말해서 대박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런 20년의 부동산의 경험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그런 생각들을 좀 회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집값들을 보면서 나도 로또 아파트 당첨이 되고 싶다, 소위 말해서 대박의 아파트를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수백 대 1, 수천 대 1까지 가는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진짜 로또 아파트 이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청약 당첨되기가 쉬웠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50대, 60대, 뭐 70대 분들은 정말 돈을 모아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금에 대한 이율도 높았던 시기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책에서 배운 것처럼 내가 돈을 모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화폐의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시기로 전환된 그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세에 살다가 이제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 옮기고, 그리고 분양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뭐 24평 했다가 33평 했다가 42평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벼가 있습니다. 벼가 있는데 이 벼를 이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쌀을 우리가 먹게끔 하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을 노력을 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흉년과 풍년,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 잘 지을 수 있는 해가 있고, 농사를 지었을 때 안 되는 해를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는, 풍년이 낼 수 있는 그런 해에만 아마 농작물을 심을 거예요. 농부들이 대부분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농사가 잘 될지 잘 안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이 씨앗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또는 흉년이 될지 풍년이 될지 내가 알 수 없지만은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매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풍년이 될 수 있는 날을 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풍년이 되는 해에만 아마 농사를 지을 거예요. 씨앗을 뿌릴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다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상황, 그런 현실 속에서는 제가 봤을 때 대박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았어요.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그 희소가치 때문에 당첨이 되면 대박이 되지만은, 이 대박을 위해 가지고 그 인내의 시간, 그리고 뭐 자녀 수라든가 통장의 납입 금액들이 많아야지 이제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과 같이 내가 그냥 예측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내가 행했을 때 대박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제가 뒤돌아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에 투자를 했을 때 저는 빌라나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미부장이 났던 아파트들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아파트들을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 선택을 하고,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는 지방의 아파트를 제가 선택을 하고, 이랬을 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남들이 다 예측 가능한, 인생은 그렇게 제가 늘 얘기하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농사라고 하는 것도 예측할 수가 없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예측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다 보고 있는 것들을 내가 따라갔을 때는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농사를 하는 것처럼 농부가 이런 씨앗을 뿌려가지고 벼를 수확하는 것처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느꼈을 때는 부동산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씨앗을 꼭 서울의 강남에만 뿌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 자산 가치에서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동산의 씨앗을 내가 뿌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농부처럼요. 농부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본인들이 하는 일들을 매년 하면서 어떤 날은 정말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눈물로 밤을 지새는 날도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잘 돼가지고 흉년이 아닌 풍년이 돼가지고 정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그 돈을 모았다가 비축했다가 흉년이 됐을 때, 농사가 안 됐을 때 또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또 제 2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자본금들을 마련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은 대박을 위해 가지고 누군가가 다 알고 있는 곳을 투자하거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틀린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부동산 마인드셋을 하면서 내가 남들과 틀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 재테크의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가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후발주자가 돼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은 올릴 수 있지만 드라마틱한 대박의 수익을 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있으면 그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은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 주변의 부동산의 시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보다 그 지역은 더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부모님의 그 지역을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모를 거예요.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지역에 현장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그 지역을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한, 전문가들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 지역을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왜? 내가 부모님 만나러 가면서 인사드리고 그 주변에 땅값이 얼마나 올리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아파트 택지개발지구가 어디에 들어오는지, 또 어떤 그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면서 안정적인 재테크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이 오래된 농가주택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있는 주택을 살 수 없지만은 그 부모님이 살고 계신 주변의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사게 된다면, 추후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나중에 노후를 편하게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곳에 투자를 하거나 올바른 재테크를 할 때 부모님한테 집을 한 채 사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안정적인 재테크,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씨앗을 뿌리고 싶은데 자본금이 없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정된 자본금을 가지고 최대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죠. 절대 원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1원칙인 원금을 절대 잃지 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부자가 되거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대박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중요한 게 첫 번째의 투자를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원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절대 잃지 않고 이 돈을 지키면서 투자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투자의 제1 원칙이 뭐냐? 그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 안정적인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이 제1 원칙인 투자금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고 해도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제1 원칙인 내 집 마련을 잘 이제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제 두 번째의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이 되거나 미계약이 되는 그런 시점들이 왔을 때 두 채로 늘릴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의 가치를 늘릴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1원칙인 원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원금을 지키면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내 집 마련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주거 안정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행하신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는 부동산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가지고 단타로 사고 팔고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정형화시켜 가지고 나의 부동산 재테크 이론으로 정립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많은 부동산의 씨앗을 뿌리면서 부동산을 하나 두 개씩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이 됐다,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환가를 시켜서 다른 부동산으로 이전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 차익의 그 행위만큼을 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경매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생길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것을 사가지고 저는 결혼 전에도 월세를 받았는데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팔지 않고 여기 생길 때 동안 꾸준히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면은 월세는 매달 들어오죠. 그럼 그 월세로 그 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서 있으면은 내가 대출이 만약에 5천만 원이었는데 이 대출금이 점점 줄어들죠. 왜? 월세를 받아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돈이 모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대출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역이 생기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나는 편안하게 이런 것들을 환가하면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종잣돈이 생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매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단타로, 지금은 단기에 팔 수가 없지만 그때는 단기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았죠. 일반 세율로 팔면서 단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몸은 계속 바쁘죠. 몸은 계속 바쁜데 그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않는 그런 단타로 단기 매매를 하니까 그들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정말 입지가 좋은 곳에 개발 계획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 부동산을 내가 씨앗을 뿌려 놓으면 잘 커가는 겁니다. 잘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2년 있다가 전세금을 올려 받아도 되고요. 또는 나중에 그 역이 생기거나 개발 호재가 개발 호재가 생겼을 때 이 부동산을 환가시켜도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부동산에 씨앗을 뿌려 가지고 그 씨앗이 지금 보는 벼와 같이 농작물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 수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부동산에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농사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빵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100%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레버리지를 활용한 그런 씨앗들을 뿌려 놓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누군가는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는 임성배 당신이 예전에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반드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그렇게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수도권은 힘들 수 있지만 지방에는 얼마든지 많고요. 부동산 상품 중에도 아닌 상품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이 얼마 났습니다. 얘기 안 하죠. 제 채널에서. 왜 안 하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게 내 집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을 하고 내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되고, 그리고 여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부동산의 씨앗, 내가 첫 번째 씨앗이 어느 정도 묘목이 되고 나무가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2의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씨앗들을 이제 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회사를 다니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러면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내가 근로소득을 해서 번 돈과 그리고 주변에서 내가 뿌려놓은 이 부동산의 씨앗들이 커가게 됩니다. 부동산이 씨앗이 커가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씨앗을 뿌려놨는데 만약에 잘못된 씨앗을 뿌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하지만은 리스크 없는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5개의 씨앗을 뿌렸지만 하나의 씨앗이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4개가 씨앗이 커가면서 이 실패한 씨앗을 대체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리스크 없는 투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게 리스크 없는 투자냐. 최악의 경우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투자. 저기 토지가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개발 계획만 믿고 토지를 샀을 때 만약에 거기가 개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리스크 해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20년 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생각을 해야지 그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가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서 샀는데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을 했어요. 부동산이 하향 국면으로 침체를 하고 부동산이 폭락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최악의 경우는 그 오피스텔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는 저렴하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세를 주고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죠.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가 부동산의 씨앗들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늘려가면 되는데, 내가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내 집 마련에 투자를 하지 않고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하신 분들, 토지에 투자를 하신 분들, 그리고 저기 멀리 지방에 있는 것들을 내가 실입주할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하고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정적인 워런 버핏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은 내 집 마련에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해야 되고, 입지가 좋고 내가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내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내 집 마련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양도세의 벽을 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차익을 많이 얻는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죠.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세금을 안 낸다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2주택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2주택자가 된다고 했을 때 여전히 두 채 중에 한 채는 내가 비과세를, 양도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한 채는 일반과세를 세금을 이제 양도세율에 따라서, 초과누진 세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게 되죠. 근데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직장생활 하거나 자영업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세금 내죠. 종합소득세하고 다 냅니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세금 내고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세금이 무섭다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되죠. 자영업자도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법인들도 법인세 아까우니까는 아예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부동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안정적인 부동산의 씨앗들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택 하나가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최근에도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찐팬분들이 많은 그런 말들 남겨주시거든요. 뭐 되지도 않는 그 투자 물건들, 지주택이라든가, 물론 지주택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야 돼요. 드라마틱한 대박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한 대로 저 역시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정적인 씨앗을 뿌린 다음에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만약에 3개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익 그 포트폴리오를 짰으면 하나는 위험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2개는 안정적인 것에 투자를 하면서 하나 정도는 30% 정도는 위험 수위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박이 나면 그 30%의 위험률이 있는 투자한 물건이 대박이 나는 거죠. 소위 말해서 10배 더 이상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우선 내 집 마련이 첫 번째고, 내 집 마련으로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부동산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리스크 없는 양도세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정적인 투자의 씨앗을 하나 뿌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험을 하고 2개로 늘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경매나 무슨 다른 공부를 하면서 카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 경험을 공유해 주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재테크 마인드를 셋해 가지고 이제 투자의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파트 좋으니까 사십시오, 여기 아파트 좋으니까 사십시오, 여기 토지가 지금 싸니까 사십시오 해가지고 사본들 단 한 번의 수익은 올릴 수 있겠지만은 2번, 3번 지속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속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임장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뒤에 벼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했습니다. 아마 반드시 이 영상도 찐팬분들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뒤에 후반부에 제가 얘기했던 원금을 잃지 않는 방법들, 그리고 부동산의 씨앗을 반드시 뿌려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정말 대박의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저 역시 모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했을 때 정말 소위 말하는 대박의 투자가 나는 겁니다. 그 대박의 투자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박의 투자처를 하나 심어 놓는 거예요. 그 씨앗을. 내가 남들이 아무도 모르게 수박을 씨앗을 심지 않는데 그 수박의 씨앗을 하나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수박을 심어서 대박이 나게 되면 큰 투자 수익이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오면 또 안정적인 씨앗을 뿌리면서 내 포트폴리오 중에 그래도 좀 남들이 보지 않는 투자처들, 상품들을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부동산 투자 재테크가 재밌을 거예요. 왜?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 길들을 임성배가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임성배가 알려주는 분양 물량을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내가 나만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부동산 재테크를 올바로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빛이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 제 모습이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